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nkel 록타이트 일반 제조 및 유지 보수 사업부 기술지원팀 심현섭입니다. 자, 이번 달도 저희가 웨비나를 또 준비했는데 벌써 6월입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벌써 계절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벌써 6번째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은 세정제와 윤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그랬다시피 오늘도 30분 이내에 Q&A를 포함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짧지만 굵게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중간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세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들어오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뭐 이제 뭐 기계를 깎는다거나 아니면 부품을 새로 뭐 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수많은 부품들이 사실은 이렇게 장갑을 안 끼고 만지게 되면은 시커멓게 되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이제 알게 모르게 뭐 방청류나 절삭유 같은 것도 이렇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분진 같은 게 앉아가지고 오랜 기간이 지났을 때 뭔가 뽀얗게 먼지가 쌓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접착제를 쓰거나 실런트를 쓸 때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이제 면과 면 사이에 접착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먼지라던가 기름 같은 게 있다면 이제 접착력이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정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정을 해야 되는 오염물질 원인을 좀 보면은 종류가 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퇴적물이죠. 주변에 이렇게 뭔가 뭐 분진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뭐 부수기도 하고 할 때에 뽀얗게 가라앉는 어떠한 퇴적물질 또는 금속이 있을 때 금속이 산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금속 산화물들. 세 번째는 금속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뭐 방청류라던가 절삭유가 묻어 있다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그냥 먼지 같은 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보면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든 아니면 뭔가가 쌓이든지 아니면 표면이 변형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정전기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흡착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오염물들은 산업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잘 세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세정이라는 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또 빠르게 잘 하는지가 바로 세정제의 그 퍼포먼스의 측면에서 관건이겠죠. 세정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뭐 물리적으로 하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뜯어내거나 뭐 밀어내거나 아니면 뭐 초음파 세척을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틈을 이렇게 긁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UV를 쬐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소금의 경우에는 아예 물로 이렇게 확 부어버리면 녹아버리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은 물에 녹인 상태의 클리너, 세정제를 사용한다거나 용제형 베이스의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산성, 중성, 알칼리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용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알코올이라던가 뭐 탄화수소 계열,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할로 하이드로카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염소 계열의 그러한 용제 베이스 제품들인데 사실 이 용제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제일 아마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같은 거를 제거할 때에는 당연히 이 용제형 베이스의 세정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henkel 록타이트는 명실상부 접착제와 실런트에서는 저희가 네, 세정제라고 하면은 일단 독해요. 뭐 이렇게 잘 닦아내야 되니까 사실 독한데 최근에 뭐 저희가 화평법, 화관법 국내에서도 강화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점차 강화되면서 저희 henkel 록타이트는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 비교적 환경에 좀 더 친숙한 제품, 불필요한 사용이 없게끔 좀 퍼포먼스가 좋은 제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품들로 다시 라인업을 구축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큰 이슈죠, 요즘에. 최근에 뭐 옛날부터 유기화합물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톨루엔, 벤젠, 자일렌 이러한 이슈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공식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좀 임팩트를 끼치면서 특히 세정제의 경우에는 BTX, 좀 전에 말씀드린 벤젠, 톨루엔, 자일렌이라던가 염화 메틸렌이나 메틸벤젠 같은 게 없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뀐 부분입니다. 를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잘 또한 이제 화학 제품이잖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많은 제품들이 수입을 해서 또 이제 판매를 하실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 화학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입, 통관 문제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다음 국가의 법령을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지가 바로 브랜드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 회사도 세정제 잘 팔죠. 되게 좋은 제품들도 많은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플러스 하나 제품이 더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제품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SF7200이라고 하는 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기존에 사용했던 액상 플랜지 가스켓이라던가 아니면 잔여물이 남아있는 접착제를 제거할 때 써요. 그리고 얘는 지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칙 뿌리게 되면 이제 클렌징 폼처럼 가라앉거든요. 그 상태에서 뿌린 다음에 한 뭐 수초 내 혹은 수분 후에 이제 긁어내면은 떼뱉기듯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벗겨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독하죠. 독한데 염화메틸렌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오케이 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7365라고 하는 제품은 일반 범용 세정제인데요. 현장에서 톨루엔이나 알코올, 뭐 신나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독합니다. 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신나를 대체할 수 있고 벤젠톨루엔 잔린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메틸 벤젠을 함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 때문에 이 제품이 그렇게 맞춰진 제품이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SF7840 파란색 계열은요. 이게 그 일종의 비눗물 같아요. 물에 이제 녹아서 수용성 세정제인데 앞에 보였던 것들은 용대 베이스지만 이러한 수용성 세정제들은 아무래도 용제가 없으니까 독성 물질이 좀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이게 막 화기 근처에서 써야 되는 뭐 용접 상태라든가 막 이럴 때 쓰실 때에는 불연성 제품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적합한 제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SF7200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요, 뭐 이렇게 클렌징 폼처럼 그 위에 빨간색이나 뭐 이렇게 다른 지금 접착제가 원래 있었던 건데 그 위에 7200을 착 뿌리게 되면 저렇게 거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형성된 그 상태에서 뭐 한 1분에서 뭐 5분까지 기다려서 그 헤라 같은 걸 이렇게 미시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져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라던가 일반 세정제로 한 번 더 닦아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플랜지를 뭔가 액상 가스켓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뜯어내시고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마 화면이 안 나오시죠? 그죠? 이게 바로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화면을 공유할게요. 잠시만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SF7200이라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랜지가 있습니다. 플랜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있어요. 기존에 썼던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제 위에 뿌리는 건데 안착이 잘 되죠. 이렇게 허옇게 포밍이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 접착제가 좀 더 많이 흡착되어 있다거나 기존의 접착제가 너무 잘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두시면은 이제 얘가 밀어내는 데 좀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세정이 됩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SF 이제 7365 아까 일반 세정제다 말씀드렸던 건데 일반 부품을 세정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7200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 유분기가 남아 있는 걸 세정하실 때 좋거든요. 그래서 7365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헝겊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 가지고 원하시는 부품을 이렇게 비벼서 더러운 것을 이렇게 세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부품에다가 직접적으로 도포하셔 가지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휘발도 되게 잘 되고 그 세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신나, 그다음에 뭐 알코올 이런 걸로 했을 때 냄새도 너무 독하고 잘 안 벗겨진다라고 하셨다면은 이 제품을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정제랑 윤활제를 쓸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록타이트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세정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물리적으로 좀 닦아내는 게 중요해요. 화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함침을 시켜서 완전히 녹여버린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독하면 독할수록 좋은데 저희는 좀 더 안전한 제품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정제를 쓰시고 함침이라던가 닦아낸다거나 에어를 팍 쏘준다거나 뭐 초음파, 뭐 전자기적 흡착 방식을 통해서 물리적인 방식을 같이 하시면 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좀 찌들어 있는 뭐 이런 묵은 때 아니면 뭐 그런 흡착돼 있는 기름들 이런 것도 그 세정제 그냥 잠깐 뿌리시고 저도 좀 성질이 급해 가지고 잠깐 뿌려 놓고 금방 막 지우면 '왜 안 지워지나.' 막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좀 더 두면 둘수록 아무래도 세정 효과는 더 좋아지겠죠. 그 외에도 뭐 온도를 높여 가지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가 되는 원인 물질을 녹이는 용액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해 봤습니다.